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윌스 기념병원에서 나온 정형외과 전문의 손원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어깨도 인공관절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공관절 종류와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을 얘기하면 슬개관절, 무릎관절이랑 고관절, 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깨도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어깨도 인공관절 하나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네, 어깨도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인공관절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일 왼쪽 좌측 화면을 보면 이렇게 상완골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완골 이게 어깨뼈 동그란 모양 그대로 하고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 속으로 이렇게 스템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골두가 상완골두가 무너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받쳐지는 관절와 이제 골두가 있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받쳐지는 관절와는 그대로 두고 상완 골두만 바꿔주는 거를 요 관절와에 대해서 상완 골두만 바꿔주는 거를 이게 이 경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타입으로는 우리가 상완 골두도 바꿔주면서 받쳐지는 관절와라는 부위도 같이 교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관절와를 이렇게 플라스틱 베어링 같은 이제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완 골두가 받쳐지는 그런 것까지 같이 둘 다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반틈만 한다 그래서 반치환술이라고 부르고 양쪽으로 같이 다 치환하는 경우를 이제 전치환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수한 케이스는 이제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어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원래의 상완골, 어깨, 팔, 위팔뼈의 동그란 요 부위가 반대로 관절와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게 되고 상완골두의 동그랬던 부위가 관절와처럼 반대로 오목하게 이렇게 상완 골두와 관절을 반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형 인공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관절, 역형 인공관절 이러한 타입들이 대부분 있고요. 어깨 관절을 우리가 인공관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깨 관절은 이렇게 위팔뼈가 있고 받쳐지는 관절과 이게 견갑골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모양 자체는 골두가 이렇게 큽니다. 상완 골두가 크고 받쳐지는 뼈 부분은 작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인은 뭐냐면 우리 팔, 무릎 같은 경우 우리가 체중을 딛고 지칭하는 딛는 데 주 역할을 한다면 팔은 이렇게 팔을 돌리고 우리가 회전하는 데 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와가 작고 골두가 크면 회전 반경이 점점 이 아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받쳐지는 뼈는 작고 골두가 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의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 관절과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안정성이 적기 때문에 뼈의 안정성을 이렇게 받쳐지는 오목한 모양, 볼록한 모양이 잘 맞춰져 있고 또 한 가지 더 팔을 돌리는 회전근개 그리고 회전근개라는 이 근육이 상완 골두 위쪽, 앞쪽, 뒤쪽 이렇게 골두 모양을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는데 그 감싸는 모양이 근육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극상근 위쪽에 있는 근육도 당겨주고 그리고 눌러주고 요건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거든요. 골두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당겨주고 뒤쪽도 당겨주고 이 근육들이 힘을 주면서 팔을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세를 하는 경우고 앞쪽에 있는 회전 근육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앞쪽으로 내회전하는 경우 반대쪽으로 뒤쪽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 외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팔을 움직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 골두, 상완 골두를 제자리에 잘 유지하게끔 유지하는 기능도 회전 근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들이 잘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기능을 했을 때 팔을 우리가 편안하게 회전하고 통증도 없이 기능을 잘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들이 손상이 되거나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지를 알아보면 대표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상완골두 괴사증, 회전근개 관절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후 관절염, 그리고 심한 근위, 이제 위팔뼈에 분쇄골절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듯이 연골이 벗겨지고 연골 마모가 많아져서 뼈가 변성이 생겨서 뼈끼리 부딪히고 하는 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어깨도 같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골두괴사증이라는 건 우리가 고관절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대퇴골두괴사가 생겨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상완골두라 그래서 위팔뼈도 그 받쳐지는 골두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인공관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서 얘기 드렸던 회전 근육이 앞뒤 위아래로 잘 감싸면서 골두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파손이 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관절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또 염증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되면 관절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또 관절의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인공관절이 하고 또 우리가 어깨 위팔뼈가 나이 드신 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심한 분쇄골절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원래 골두를 살리기가 힘들다, 잘 맞춰주는데도 살리기가 힘들다 할 때는 그 골두만 바꿔줘서 인공관절 반치환술, 그래 제일 마지막 경우에 분쇄골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뼈가 완전 부서진 거를 잘 맞춰서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최대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모양이 변형이 생기고 또 외상 후에 골두 괴사가 생기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 외상 후에 관절염의 경우에도 이렇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질환들은 지금 뒤에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절, 인공관절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레일 숄더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팔 이쪽 편이 그냥 다 마비가 있는 거예요. 편마비가 있어서 어떤 근육들의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 이제 그 근육들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없으면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프레일 숄더나 신경부양성 관절염처럼 마비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인공관절을 하기는 힘들고요. 또 세균성 관절염, 이제 어깨 관절에 어떤 세균이 생겨서 감염이 생기고 그게 치료가 아직 안 됐을 때 그 세균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이제 그게 관절염이 아주 진행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바로 급성 세균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그 세균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신경 마비의 경우 말고도 밖에 있는 삼각근이나 회전근개 기능이 동시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인공관절을 할 때 효과적인 기능을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증이 없어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제거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원래 앞서 보여드렸던 움직이는 구조를 원래대로 잘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움직이는 역학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을 회복시켜서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인공관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통증이 실제로 이 관절염이나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이 그대로 이 환자가 생기는 통증의 원인인지를 파악을 먼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진단이 됐으면 그 질환에 대한 질병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가라는 걸로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공관절은 거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대신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것도 우리가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과연 이게 환자분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가장 최선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충분한 고민 후에 환자분한테 적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한번 알아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이렇게 관절 여기 사진상에서 보면 관절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고 연골도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골이 점진적으로 마모가 되고 그러면 그 받치는 뼈도 이제 변성이 돼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거든요. 관절와도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고 그러면 서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관절와에도 부딪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 범위가 뼈끼리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골두가 이렇게 받쳐지는 뼈랑 이렇게 못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60세 이하에서는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대신 그 전 단계에서 관절경적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 강직을 다른 연부 조직을 풀어주면서 관절 범위를 만들어주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뼈를 각도 교정을 해가지고 좀 더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 또 연골이 마모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연골이 없는 부분과 연골이 없는 부분 사이에 이제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마모 정도를 줄여주는 이제 개제 관절 성형술이라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완전한 우리가 기능을 회복을 하기 힘들 때는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그래서 상완 골두와 관절와를 다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보시죠. 지금 83세 여자분의 이제 어깨입니다. 어깨 관절을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게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관절와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 CT 상에서 보면 이 연골 밑으로 뼈가 이렇게 골랑 정도 생기고 마모가 진행되고 여기 있는 받쳐지는 관절와라는 부분도 그렇게 생겨 있고 관절염은 있지만 우리가 회전근개 팔을 움직이는 근육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근육은 괜찮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이 연골이 없는 대체 부분만 바꿔주고 회전 근육을 그대로 두게끔 하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이 골두가 변형이 생긴 부분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골두 모양을 된 인공관절을 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삽입을 하고 관절와 부분에도 엑스레이 상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폴리에틸렌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게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타입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구 따라 이렇게 받쳐지는 관절와에도 삽입을 해서 관절 상완 골두 모양과 관절와의 모양을 그대로 기능적으로 만들어줘서 통증을 없앨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케이스를 더 볼까요? 이건 좀 젊은 분이시긴 한데 5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관절염이 이렇게 수술 전에 이분도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CT 상에서도 봐도 관절와 마모가 있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보이고 회전 근육을 봤을 때 MRI 상에서 이렇게 팔돌이는 회전 근개도 잘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완 골두랑 관절와만 잘 재건을 하면 기능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상완 골두를 재건하고 관절와를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질환으로 상완 골두 괴사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혈성 괴사라는 골두 받쳐지는 뼈가 이제 괴사가 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 고관절에 우리 가장 흔하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걸 거예요. 대퇴골두 괴사가 가장 흔하거든요. 그 고관절 이후 그 외에도 경관절에는 그 다음번으로 흔한 게 생깁니다. 경관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팔뼈의 골두가 괴사되는 질환. 그 생긴 원인으로는 대부분은 특발성이에요. 특별한 원인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 외에도 골절 탈구로 인한 외상성이나 감압병, 잠수병, 그리고 겸상 혈구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색으로 하는 것과 방사선 조사 등으로 인해서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괴사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마모가 되고 변성이 있는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CT 상에서도 보면 이 상완 골두 이렇게 보면 뼈 부분만 이렇게 주저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완 골두인데 주저앉은 거. MRI 상에서 보면 골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요
크레센트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승달 모양 이렇게 괴사가 동그란 부분 따라서 이렇게 괴사가 되면서 주변 뼈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 괴사된 부위가 주저앉는 거를 우리가 상완 골두 괴사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MRI 상에서 이렇게 진단한 경우에 똑같이 상완 골두를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관절와도 이렇게 바꿔서 수술적 치료로 다른 회전 근육이나 이런 구조물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골두만 바꿔주면서 회전 근육은 괜찮아서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두 괴사도 있으면서 그게 오래되니까 요 관절와 자체도 관절림이 같이 이렇게 변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완 골두 괴사와 관절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고 MRI 상에서도 이렇게 연골 있는 부분이 다 마모가 돼 있고 변형이 돼 있고 요 관절와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모가 된 걸 MRI 상에서 볼 수 있고 회전 근육은 괜찮은 거 확인하고 그러면 상완 골두랑 관절와를 바꿔주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상완 골두를 치환하고 관절와 부분도 이렇게 치환해서 원래 모양에 최대한 가깝게끔 우리가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게 82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예전에 이 상완골이 근위부가 이 부분은 근위부라고 그러는데 몸쪽에 가까운 부분 그게 이제 분쇄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타 병원에서 이렇게 뼈도 잘 맞추고 나사고정도 해서 뼈가 잘 붙은 케이스인데 그렇게 붙고 난 다음에도 이 골두가 여기 있는 부위에 혈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괴사가 진해서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를 보면 이 골두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변형이 되고 관절와 부분도 이렇게 변형이 된 관절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MRI 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 근육도 괜찮네. 그러면 이 모양만 최대한 우리가 원래대로 바꿔주자 하고 이렇게 골두를 치환하고 관절와 부분도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치환을 해놓으면 회전 근개가 괜찮기 때문에 최대한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원래 모양에 가깝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질환은 우리가 회전근개 관절병증인데요.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깨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관절과 이게 골두가 있고 그 위를 둘러싸는 회전 근육들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팔을 회전하고 돌리고 들게끔 우리가 되는데 그 회전 근개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회전 근육 파열이 광범위 이제 여러 근육이 위 앞 또는 위 뒤쪽으로 광범위하게 넓게 찢어진 경우에는 그 골두를 아까 제 회전 근개가 이 골두를 중앙에 잘 유지하게끔 잡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 회전 근육이 기능 못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에 마모가 되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기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상완 골두가 치고 올라가서 바깥쪽에 있는 삼각 근에도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만성 활액막염 그리고 점액막염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회전 근육이 골두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후방으로 불안정해지고 자꾸 위쪽으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삼각근도 노출이 되고 견봉화의 공간에 이제 충돌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고령의 여성의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양측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극상근, 극하근은 아까 전에 얘기한 회전근개의 4가지 중에 2개잖아요. 그 눌러주는 회전근육, 팔을 돌리는 회전근개가 이제 위축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마치 신경마비가 없는데 그 회전근개가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힘을 줘도 그래서 팔을 들 수가 없는 이제 가성마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성마비로 인한 전방 거상 불가하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를 영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기 좋게 보려면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팔 돌리는 회전 근육이 이렇게 있고 요게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찢어져서 이게 점점 위축이 생기면서 안쪽으로 딸려가면 이 골두를 원래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못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관절과 밑부분이랑 여기 있는 관절 골두 밑부분이랑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제 동그란 부분이랑 엄폭한 부분이 잘 맞아야지 관절염이 안 생길 텐데 위쪽이랑 만나는 부분이 자꾸 갈려 나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회전근개가 찢어지고 난 후에 관절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 불러요. 옆쪽에서 본 관절 이렇게 상완 골두가
여기 받쳐지는 뼈 위에 있지 못하고 근육이 앞쪽 위쪽이 회전 근육이 있는데 위쪽은 없으니까 점점 위로 치고 올라가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 앞쪽이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요 무게 중심 이게 관절 골두의 중심이 관절과의 중심이랑 잘 맞아야 된다. 잘 맞고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기능이 좋은데 그 앞쪽 위쪽 부분에 이제 안정성을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위쪽으로 치고 그 여기는 견봉하 공간이라는 곳인데 이제 위팔뼈 견갑대에 만나는 뼈도 만나서 점점 관련하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을 다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회전 근육을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는 거. 그래서 회전 근개가 찢어졌다. 그렇게 광범위지만 우리가 충분히 꼬매만 하고 위축도 심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꼬매는 경우가 많고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회전 근개를 관절경을 보면서 꼬매는 경우 그리고 그게 봉합을 최대한 해줬는데도 그게 너무 약하구나. 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팔이 생겨서 딸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종진피라는 걸 같이 덧대가지고 다시 같이 꼬매주는 경우 그게 이제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골두는 위로 자꾸 치니까 그거를 다른 조직을 위해서 좀 눌러주면서 버텨보자 하는 게 상부 관절낭이라고 해서 이 골두를 이렇게 회전 근육 대신에 눌러주게끔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건을 이용해서 그 회전 근육이 있던 부분 다른 외쪽인 건을 앞쪽으로나 뒤쪽으로 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을 드는 다른 근육이 이용해서 팔을 드는 건 이전술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광범위 파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 근육이 이쪽 있던 것이 원래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찢어지면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딸려가요. 이제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그 근육에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신경을 주는데도 일을 못하니까 고정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회전 근육이 일을 못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서 본 회전 근육의 모양인데 원래 모양은 이게 근육 볼륨이거든요. 앞쪽이 뒤쪽은 근육 볼륨이 이렇게 제자리 유지되는 데 비해서 위쪽 근육은 이렇게 원래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쪽으로 이제 위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면 이렇게 큰 범위의 회전 근육이 비어 있는 공간, 이건 관절 속안이고 이게 회전 근육이거든요. 그게 원래 이쪽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범위가 큰 게 보이고 그거를 우리가 회전 근육으로 보면은 회전 근개를 꼬매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동종 진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종 우리가 다른 사체에서 조직된 이게 진피, 피부 조직을 가지고 덧대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덧대주면 MRI 상에서 보면 회전 근육을 다시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꼬매주고 위쪽으로 동종 진피를 해서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술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전 근육을 당겨서 원래대로 수복하기 힘든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기 전 단계에서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회전 근육이 아무리 이제 파열이 아주 심해서 이렇게 딸려갔어요. 팔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위축도 너무 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여기는 관절경으로 봤을 때 요 회전 근육 여기서 이렇게 해서 관절 골두가 상완 골두가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이쪽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주 넓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관절 속 안에 여기를 이제 동종 진피라는 걸 덧대 가지고 회전 근육을 꼬맬 수는 없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덧대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상완 골두가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게 이렇게 상부 관절낭을 이렇게 재건을 해줘서 위쪽으로 최대한 덜 치고 나가게끔 이렇게 덧대주는 그런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9세 이 환자분을 케이스를 보시면 왜 역형 인공관절을 해야 되냐면 이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범위 파열이 있어가지고 타병원에서 이렇게 회전 근육도 동종 진피로 해서 잘 덧대서 꼬매놨어요. 꼬매놓은 게 다시 재파열이 생겼어요. 이렇게 덧대낸 동종 진피 조각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회전 근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회전 근육을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역형 인공관절이라는 걸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관절에 대한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전 근육을 최대한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회전 근육 일을 대신해서 다른 게 좀 더 도와주게끔 하는
그리고 관절염이 된 부분을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아 통증을 없앨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공관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원래 상완 골두가 요렇게 팔뼈가 동그랗고 받쳐진 관절화가 이렇게 온폭해야 되는데 반대로 관절화가 이렇게 온폭하고 동그랗고 상완 골두가 이렇게 온폭한 그런 이제 원래 모양과 반대로 리버스 역형으로 이제 반대로 끼워 넣는다 그래서 역형 인공관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인공관절 특수하게 이제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처음에 제가 어깨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관절와랑 관절 골두가 잘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돼서 앞쪽 위쪽 있는 근육이 힘을 잘 주면 팔을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기능 못해서 자꾸 이 골두가 위로 치니까 이 무게 상완 골두의 중심을 약간 안쪽과 밑쪽으로 내리면 어떨까? 그러면은 요렇게 팔 돌리는 근육 대신에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 우리가 어깨 여기 이쪽에 있는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드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삼각근이 요만큼 우리가 쓰게 돼서 회전 근육 앞뒤랑 위쪽에랑 근육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이 삼각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전방에 있는 삼각근과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거든요. 전방에 있는 삼각근과 후방에 있는 삼각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팔이 안 올라갔던 팔을 점점 들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역형 인공관절이라는 거고요. 그 타입들은 조금씩 다른 종류가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넣었던 고정 부분을 얼만큼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바깥쪽으로 좀 더 빼느냐 아니면 밑에 있는 스템이 들어가는 부분을 안쪽으로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기구 타입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회사마다 추구하는 거랑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최대한 안쪽으로 중심을 밀어 넣는 거, 그리고 조금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는 거, 조금만 빼고 이게 여기 있는 스템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회사들과 기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케이스랑 어느 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술자가 원하는 이제 디자인을 이용해서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회전 근육이 원래 여기서 엑스레이만 봐도 이렇게 해서 회전 근육이 나와서 여기서 붙을 거잖아요. 그럼 이 골두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 있는 관절와랑 동그란 부분이 딱 떨어지게 맞지 않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 있고 관절와 윗부분이랑 이렇게 상완 골두의 윗부분이 관절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CT상에서만 봐도 여기 있는 관절와의 윗부분과 상완 골두에 이렇게 변형이 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MRI 상에서는 팔 돌리는 회전 근육이 여기 있는 게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는 회전 근육이 당겨와서 고정할 수가 없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절와랑 상완 골두를 반대로 시행하는 역형 인공관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삼각근, 우리가 바깥쪽에서 보이는 우리가 어깨를 봤을 때 바깥쪽 근육인 상악근을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요. 또 한 케이스를 보시면 8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팔이 빠져 있어요. 원래 상완 골두가 원래 관절와에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못하고 빠져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관절 탈구가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받쳐지는 관절와에 문제가 생겨서 뭐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 외상에서 이렇게 탈구를 하는데 탈구가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우리가 80세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탈구는 대부분 회전 근육이 많이 찢어져 있는 사람들이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제 어깨 관절의 기능을 설명드렸을 때 회전 근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회전 근육이 눌러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골두가 원래 관절와에 이렇게 잘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회전 근육이 감싸고 있는 골두가 기능 못하니까 이게 쉽게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탈구가 됐다. 그러면 이건 이분은 회전 근육이 거의 없겠구나. 회전 근육의 광범위 파열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면 CT상에서도 이렇게 골두가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관절와 부분에 마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RI상에서 보면 회전 근육이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이 돼 있고 극상 근육, 회전 근육의 위축 정도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관절와 부분을 상완 골두 모양처럼 만들어주고 받쳐지는 상완 골두를 이렇게 관절화 모양으로 하는 역형 인공관절을 통해서 이제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원래 가깝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상완 골절, 이제 회전근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상완골 골절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를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78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게 어깨뼈를 다쳤어요. 이렇게 여기 팔뼈가 여기 있고 원래 탈구되면서 원래 있던 뼈가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 조각조각 있던 부분 여기 또 한 조각 있고 여기도 있고 골두가 이렇게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 우리가 잘 맞춰주더라도 이 골두가 이거는 잘 맞추고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골괴사의 케이스처럼 괴사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우리가 생각해서 이 상완 골두를 이렇게 골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CT상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골두를 아예 처음에 골절 부위를 정복하면서 있어서 이렇게 골두를 바꿔주고 골두 대신 이렇게 인공 골두를 넣으면서 주변에 있는 골절 조각들을 다 이렇게 잘 인공관절 주변으로 모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관절와 부분은 바꾸질 않았죠.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통해서 심한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에도 인공관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들 질환들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우리가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을 보면 우리가 이게 TSA라고 보는 게 이게 전치환수래. 인공관절 전치환수래. 전체 골두랑 관절와랑 바꾸는 부분. RSA는 리버스라는 게 들어가서 역형 인공관절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그 재활 치료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토탈 이게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토탈 숄더 아스로플라스티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회전 근육이 괜찮고 골두만 바꿔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하는 제한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바로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시작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죄송합니다. 수동 쪽이란 말은 내 힘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반대 팔을 이용하거나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팔을 거상시키는 이제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140도까지 처음에는 시작하고 4주 후부터는 그런 범위가 제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체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관절 범위가 이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주째부터는 관절 범위를 제한 없이 최대한 수동적으로 잡고 이렇게 팔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통해서 관절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 최대한 만든 다음에 수술 6주부터는 이제는 수술할 때 들어갔던 절개하고 들어갔던 회전 근육이 다 어느 정도 나았겠구나, 힘을 받겠구나 생각을 해서 6주 때부터는 내 힘으로 이렇게 팔을 자꾸 스트레칭해서 관절 범위를 돌리고 외회전도 시키고 내회전도 시키고 그런 내 힘으로 하는 이제 능동적 관절 운동을 6주 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틀은 그건데요. 환자분마다 이제 뭐 회전근개의 손상 정도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변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강직 정도가 달라서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재활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역형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 근육 자체의 기능을 바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삼각근을 충분히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범위를 원래 모양대로 다 이건 바꾼 게 아니라 메커니즘 생략학을 조금 더 바꾼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수동적 진자 운동을 그래서 그냥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그냥 밑으로 젓는 정도의 진자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2주부터는 수동적 팔을 이렇게 반치든 내 힘으로 말고 다른 외적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90도까지 들게 하는 것. 그리고 4주 후부터는 전체 관절 이렇게 만세가 끝까지 될 정도로 관절 범위를 만들고 6주부터는 전체 인공관절 그냥 전 인공관절 수술과 똑같이 6주 후부터는 능동적 운동을 이렇게 해서 관절 범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끔 우리가 기능적인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어떤 질환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병변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왔느냐, 이게 꼭 처음에 우리가 인공관절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기능 정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이 꼭 필요한지 먼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끔 갈 수 있게끔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이제 역형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팔 드는 힘이랑 회전하는 각도 정도는 아예 처음 우리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제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와 환자분 통증 정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류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과 또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잘 받고 재활을 잘 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깨도 인공관절을 합니다. 인공관절을 하고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하고 환자분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인공관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깨 인공관절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설명 받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정 발산 기술 곰발냄새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데, 전 무릎만 인공관절을 들었는데 어깨 인공관절도 환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나요? 했는데요. 사실 케이스 자체는 이제 무릎의 인공관절만큼 많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냥 꼭 수술적 치료가 인공관절 외에서도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다른 질환 염증만 정리해주고 회전 근육 파열의 경우에는 회전 근육만 잘 수복을 해주고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기능적 개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진 않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분은 꼭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했을 때는 결과가 만족스럽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탁구의 왕자님 한번 볼까요? 탁구의 왕자님은 저는 탁구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탁구 선수들도 어깨 부상이 많이 있나요? 네, 탁구는 사실 우리가 구기 종목 중에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렇게 라켓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공을 치잖아요. 근데 준비 단계나 이렇게 휘두를 때 있어서 팔을 이렇게 어느 정도 90도 이상 이제 거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도 하고, 또 스윙 자체가 이렇게 들면서 내회전 외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극상근이 힘을 이제 팔을 도는 회전 근육이 힘을 주면서 내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그렇게 되면은 회전 근육을 어쨌든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상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당한 운동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어깨가 나는 아픈데 그걸 참고 계속 하는 경우에는 회전 근육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 선수들도 어깨 부상이 많이 있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치시다가 어깨가 통증이 있고 불편하고 이거 이상하네 하고 통증 정도를 많이 느끼면 꼭 진료를 보시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어깨가 회전근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상완 이두근이나 관절화나 이런 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점심은 뭐 먹지에서 질문 주시는 거는, 무릎은 보통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라고 보통 하죠. 네, 하잖아요. 어깨도 발달시키면 통증이 줄어드는 근육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팔 돌리는 회전하는 근육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절화가 요 모형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사실 여기 골두가 있고 위쪽, 앞쪽, 뒤쪽 이렇게 팔 돌리는 회전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골두를 딱 중간에 유지하기 위해서 팔 돌리는 근육이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근육이 이렇게 골두를 잘 그 자리 딱 유지해야 돼요. 유지를 하려면
위에서도 적절하게 당겨주고 앞쪽, 뒤쪽 이렇게 탁 잘 잡아 당겨서 원래 모양이 이렇게 탁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면 회전 근개가 기능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이 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회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처음에 우리가 관절 범위, 팔 돌리는 우리가 골두가 이렇게 회전 근육 감싸고 있는 골두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하나도 걸림이 없이 관절 범위가 잘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밴드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 같은 운동을 가지고 그 80도까지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이나 밖으로 이렇게 외회전을 시키는 동작이나 내측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 그래서 팔을 돌리는 회전 근개가 적절하게 강화되는 운동들. 특히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밴드 운동이 처음에 시작하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밴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전 근육이 발달도 되고 그게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내시면 보통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재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노 조절 잘해요. 선생님 운동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은 네, 괴롭긴 하지만 좋아는 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치지만 골프도 좋아하고요. 아침에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운동이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요건 아까 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팔의 어깨 관절에 좋은 운동은 회전근개 운동이 최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운동들은 뭐 여기 비욘디 채널에서도 제가 본 것 같고 일반적인 뭐 트레이너 분들 하는 거는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고령이신 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기 좋은 방법은 이제 색깔별로 밴드가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근력 정도에 따라서 부하를 조절해서 이렇게 내측, 외측, 거상 그리고 관절 범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깨가 굳으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스트레칭 운동에서 이렇게 관절 범위가 끝까지 나올 수 있게끔 뒷짐까지 끝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노 조절 잘해요. 쌤, 동네 작은 정형외과에서도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일반 우리가 동네 작은 정형외과가 좀 구분이 모호한데 일단 당연히 수술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어깨를 좀 전문적으로 보시고 케이스를 여러 군데에서 하신 분들이 있으신 곳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작은 그냥 정형외과 단위에서는 사실 어깨 인공관절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보통 이제 병원급 그래서 우리가 뭐 관절 전문 병원이나 그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그래서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술 후 재활이나 진단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압록강 칠백리 순정님께서 어깨가 아플 때 목 때문인 경우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깨가 사실 되게 모호해요. 여기가 어깨야 아니면 여기가 어깨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깨가 회전 근육이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돼서 어깨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윗팔뼈 이쪽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이거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쪽 부분은 어깨라기보다는 목과 견갑대에 연결하는 근육부가 있는 거고 어깨 관절은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회전 근육이나 뭐 관절 속 안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연관통이나 방사통 때문에 이렇게 팔 전체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견갑대 이 위쪽 목이랑 견갑대 위쪽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깨랑 목이랑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자면 팔을 내가 이렇게 돌리고 회전하는데 큰 이상 없다. 나는 팔을 회전할 때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근데 손도 저리고 방사통이 이렇게 막 저린 감이 들고 아파요. 목 뒤가 찌르는 것 같아요. 머리 뒤가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건 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팔을 회전하는 데 있어서 팔 돌리는 데 있어서 그때 통증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참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팔을 회전하는 근육이
일을 잘 못하고 그 주변 근육인 견갑대 감싸는 근육이 일을 많이 해서 목 주변으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목과 어깨 관절 사이에 아픈 경우에는 좀 구분이 필요하신 거고,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픈 경우에는 어깨가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어깨에 하하 손님, 네, 어깨 활액낭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활액낭이라는 건, 어깨 활액낭은 이제 상완 골두가 있고 회전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 그 위에 위쪽에 있는 견봉이란 공간과 부딪히지 말라고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활액낭이라고 부르는데, 회전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아프면 그쪽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근육이 괜찮고 다른 구조물 질환 상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활액낭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염증을 줄이고 난 다음에 통증이 좋아졌다. 그럼 그 이후에 치료 끝이냐? 그러면 안 되고, 골두를 이렇게 눌러주는 회전 근육을 잘 강화를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자극을 덜 받겠죠. 그래서 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것까지 동반했을 때 치료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냐나냐님께서는 초음파 주사를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을까요? 하는데요. 초음파 주사를 맞는 거는 우리가 보통 초음파를 보면서 회전 근육 또는 회전 근육 위에 있는 앞서 질문처럼 이제 관절낭의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서 회전 근육이 파열있는지 활액낭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건 강화를 위해서 뭐 프롤로라는 이제 포도당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을 강화하는 제품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초음파 주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진단이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 근육이 문제가 있으니까 강화시켜서 이 사람을 치료시킬 건지, 염증을 줄여서 치료시킬 건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초음파를 봤을 때 주사를 쓸 때 내가 어떤 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로 갈 건지, 염증을 줄이는 치료로 갈 건지를 이제 술자가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사실 염증을 줄이는 치료로 가는 거는 일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맞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사들은 보통 여러 차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에 따라서 주사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주사량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조금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은혜님은 비 오는 날 어깨 관절이 더 아픈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릎이나 관절이 이제 비 오는 날 더 아프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도의 차이랑 관절 내 압력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있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뭐 컨디션도 사실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좀 더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아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볼까요?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수명은 이제 인공관절 수명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사실 처음부터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지는 않고요. 뭐 여러 데이터가 있고, 이때까지 우리가 역형 인공관절 특히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그렇게 아주 뭐 50년 뭐 이상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데이터가 뭐 20년, 30년 정도 데이터는 있지만, 그 타입들이 조금씩 계속 역형 인공관절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데이터가 이 정도 있더라 하는 논문들은 많지만, 딱 정확히 어느 수준에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한 65세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고령이 됐을 때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70대, 80대가 뭐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뭐 보통 뭐 70대, 80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다치거나 뭐 세균 감염이 생기거나 그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크게 수명 걱정은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하는데
골다공증이랑 사실 회전근개 파열이랑 회전근개나 뭐 관절염이나 관련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상관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은 우리가 치료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상완골 아까 제 근위 상완골 골절을 에도 인공관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골다공증 심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혔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박살이 날 정도로 부서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인공관절 할 수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서 다치더라도 분쇄골절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뭐 골다공증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본범님께서 수술 후 재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재활을 꼭 병원에서 해야 될까요? 집에서 해야 될까요? 사실 재활 기간은 저는 환자분한테는 보통 3개월 정도 말씀드리고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추시하고 1년 이후에는 저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엑스레이 추시를 하고 환자들을 보는데 수술 후 재활 기간은 저는 3개월 정도까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역형 인공관절과 전 치환술에 따라 조금 다른데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은 꼭 병원에서 해야 될까요? 집에서 해야 될까요? 사실 재활을 꼭 저는 병원에서 하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이제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시니까 보통 70대, 80대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통증이 당장은 수술하고 나서는 있으니까 잘 못하고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재활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시겠죠. 환자분 입장에서 그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어깨를 움직일 때 뚜둑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요.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서 통증과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고 상완 골두 회전 근육 위쪽에 있는 점액낭이 염증이 생겨 두꺼워져서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걸 두둑하는 소리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팔을 회전하는 데 있어서 견갑대 뒤쪽에도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마찰이 되는 두둑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깨가 소리가 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상완 이두근에서 이 알통 근육의 장두건이 관절 속 안에 가는데 그게 마찰이 되면 소리 나는 거를 소리 나서 불편해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로만은 저는 충분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재활 치료로 갔으면 좋겠고 통증이랑 같이 동반돼서 나는 이게 아파요라고 하는데 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라 고구마니 어깨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운동은 필수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어깨 수술 그리고 치료에 이어서 이은 재활 치료랑 운동 치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회전 근육을 꼬매주든 그 골두를 갈아주든 회전 근육 말고 삼각근을 이용하게끔 메커니즘을 바꿔주든 거기에 따른 적응은 충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회전근개 관절 운동 그런 것들 그리고 재활 후에 관절 범위가 잘 나와야 기능적으로 팔을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팔을 굳어서 못 들 정도로 재활이 안 되면 이게 환자는 만족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절 범위가 최대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회전하고 내회전, 뒷짐지는 내회전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재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이 연골이 닳아 없어졌는데 의료기기 사용으로 연골이 다시 생성되기도 하나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에 의료기기로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릎은 딛는 부분이 연골이 쌓아지는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골을 이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의료기기 사용이라기보다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내가 늑골뼈에서 연골세포를 이식하거나 그래서 연골을 수복하는 수술법은 있지만 그런 기기 사용해서 연골이 먹는 거라든지 어떤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 재생될 수는 없고 어떤 연골세포를 딱 우리가 만들어서 그 자리에 메꾸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연골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문스타님께서 이 수술도 하기 전에 심장 초음파 해야죠. 네, 보통 저희가 수술할 때 보통 수술하는 거의 안정성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술할 때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뭐 중환자실에서 킵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장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처 치료 항응고전하는 게 충분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장 박출량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 후 중환실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수술 인공관절 수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65세 이전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70대 후반, 80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이 하기 전에는 몸 상태, 우리 환자분이 괜찮은 상태를 무조건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그리고 폐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취를 거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수술함에도 있어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어깨 연골이 부족하다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그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관절와와 관절 골두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유지되면 그냥 연골만 벗겨지면서 관절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골두만 잘 유지되면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잘 기능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어느 정도 벗겨지거나 다른 뭐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 관절림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연골이 벗겨져 있지만 골두가 이렇게 변형이 됐거나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치료를 해야 돼. 뭐 좀 더 약을 먹으면서 증상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관절 골두가 끝까지 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게 기능적으로 가장 좋아요. 또 최대한 관절 범위가 나와야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좋기 때문에 관절 범위는 최대한 나오게끔 스트레칭은 한다.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회전 근육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무리하게 구기 운동들을 한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밴드 운동 같은 회전근개 강화 운동들은 어깨가 관절염이 있더라도 조금씩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H님께서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인데 뼈 주사 비급여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뼈 주사가 좋은 건가요? 이게 뼈 주사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거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에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쓰지는 않지만,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찢어질 때 전층 두께에 모든 두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꼬매려고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이게 바깥쪽부터 찢어지거나 퇴행성 때 안쪽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50%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 회전 근육을 가지고 최대한 기능을 회복시키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위쪽에 있는 저명낭 부분에 염증이 너무 심하면 그 회전근개 위쪽에 있는 저명낭에 주사 치료를 하고 염증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통증을 없애준 다음에 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부분을 이제 재활을 통해서 회전근개를 점점 재활을 시키면 그 찢어진 부분이 점점 다시 다 붙진 않지만 남겨진 근육의 회전 근육의 포션으로도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데 필요한 스테로이드가 저명낭에 쓰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치료고 좋은 치료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비급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같이 하게 되거나 다른 뭐 제품을 쓰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비급여 치료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반복된 치료 말고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하고 나서 재활이 전제된다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충분히 질문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은 충분히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안양 윌스 기념병원의 정형외과 손원수였고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